새벽 재단에 있는 오상철의 자택. 한지호가 그곳으로 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40년간 혼자였던 사람과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밥 먹으세요. 매일 아침 오상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지호는 거실의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고마워요. 점차 한지호의 대답이 짧아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본 것이 처음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희망을 내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주일째, 오상철은 자신의 의료진에게 한지호의 손상된 부위를 정밀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장님, 이 환자분의 오른손 엄지에 있는 흉터는 확실히 40년 전 관통상의 흔적이 맞습니다. 의료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흉터 근처에 골 조직이 다소 손상되어 있고 신경 손상도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담당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최근 엑스레이 검사에서 한 가지가 우려됩니다. 탄환 파편이 여러 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중 하나가 시간에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상철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디로? 심장 근처 대동맥 쪽입니다. 현재로선 증상이 없지만 언제 합병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날 오상철은 한지호에게 검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한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 아직 탄환 파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서 지금 심장 근처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지호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V자 흉터가 맺혀 있는 그 손을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오상철이 말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심장 주요 혈관 근처니까. 한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오상철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괜찮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제 손가락 끝에 당신의 숨이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 의술의 의미입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좋아하시던 시절이 있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오상철이 물었습니다. 좋아한다고? 어떤 종류의? 연인, 아니면 가족 같은 사람들. 한지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일과 비밀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상철이 뒤이어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이제 비밀도 풀렸으니까. 한지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더 많은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그 말은 큼직한 물감처럼 오상철의 마음에 묻어났습니다. 수술 전날, 오상철은 병원에 입원한 한지호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두려우세요? 아니요. 당신 손에 제 목숨을 맡기는 게 편하네요. 한지호가 오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에도 당신의 손이 저를 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오상철은 그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이 재단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있는 거고요. 상철아,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요? 40년을 함께하지 못해서 당신이 고독했을 시간들 때문에. 오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무도 고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린 함께니까요. 수술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상철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수없이 해온 수술의 반복이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환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상철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5시간, 긴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상철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고 자비로웠습니다. 마치 어떤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한지호의 60년 인생이 모두 그 손끝에 담겨 있는 것처럼. 파편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오상철의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느 수술보다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성공이었습니다. 회복실. 한지호의 눈이 떠졌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한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말입니다. 선생님, 잘 지나갔습니다. 한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철아, 고마워요. 정말로. 오상철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한지호가 잠들기 바라는 것처럼.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한지호는 오상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 삶을 되돌려 주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손과 또 다른 한 손이 만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한지호는 퇴원했습니다. 수술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모든 파편이 제거되었고, 심장은 정상 박동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의 회복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오상철이 물었습니다. 당신 집이 제 집이에요. 그 전까진 어디도 아니었지만 한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9707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가 온전했습니다. 40년의 짐도, 신체의 상처도 아직 남아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강변을 지나갈 때 한지호가 말했습니다. 상철아, 당신도 이제 그만 은인을 찾아다녀도 돼요. 나를 찾았으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상철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40년 전부터 말이에요. 한지호도 웃었습니다. 75세의 얼굴이 처음으로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정확히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지호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놀랐습니다. 75세의 노인이 이렇게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상철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의 힘이었습니다. 아침 8시, 오상철과 한지호는 새벽 재단 앞에서 9707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주일 루틴이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강변을 따라 파주로 나가는 것. 다른 점은 이제 그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약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 안의 탑승객들은 그들을 자주 봤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두 노인. 조용하지만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두 분 오래 알고 지내신 것 같아.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아마 오래 친구인가 봐.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기억해. 처음 버스에서 만났을 때. 네, 선생님. 그 건달을 제압하실 때 말이에요. 그땐 몰랐어. 당신이 내가 찾던 그 소년이라는 걸. 한지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난 오래 기다렸어. 40년을 말이야.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그들이 정말 행복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채로. 오상철이 한지호의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오래 찾았어요. 20년을. 은인을 찾는 일이 제 인생의 절반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어. 네, 버스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한강이 창밖으로 흘렀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묻고 싶었어요. 오상철이 말했습니다. 뭔가? 그 40년 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한지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오른손 엄지의 V자 흉터를 만졌습니다.
외로웠지.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지탱해줬어. 왜냐하면 내 희생이 누군가를 살렸다는 생각 때문이야. 비록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떠세요? 이제는 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당신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한지호가 오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을 말입니다. 오른손은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 풀렸어. 내가 한 일이 가치가 있었나 하는 질문 말이야. 오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선생님 때문이에요.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이 재단을 만든 것도,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모두요. 알아. 그래서 더 고마워. 일주일 뒤 새벽 재단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지호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한지호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척추가 일직선이었습니다. 저는 이 재단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한지호가 말했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제가 40년 전 구한 한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이제 제가 직접 봤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행동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산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해.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야.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지를, 누군가의 미래를 만드는지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연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내 행동의 의미를 묻고 또 물었어. 하지만 이제 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오상철 이사장입니다. 오상철은 한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단이 많은 생명을 구하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천히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상철아, 미안해. 한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당신의 어린 시절, 당신도 외로웠을 거야.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은인을 찾아야 했을 거고. 오상철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도 함께해요. 계속. 한지호가 한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 V자 흉터가 있는 그 손을 말입니다. 한 달 뒤, 9707번 버스는 여전히 서울과 파주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의 노약 좌석에는 항상 2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어떻든 간에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가끔 궁금해했습니다. 저 두 분은 누구일까? 뭐 하는 분들이었을까? 어떤 인연이 저렇게 깊을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되고 버스가 한강대교를 지날 때면 서울의 야경이 창문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북한의 산중에서 한 젊은 요원이 한 소년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국가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결정이, 그 하나의 희생이 40년 뒤에 한 명의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희생과 구원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지호는 새벽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서 한 달에 한 번 재단의 의료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영웅성이 아니라 현재의 깊은 성찰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상철은 한지호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그 감사함을 매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버스가 강변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아, 당신을 처음 본 그날 말이야. 네, 선생님. 나는 그때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 하지만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오상철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장인가요?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한지호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햇빛 속에서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어. 새로운 시작.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서쪽 하늘은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V자 흉터가 있었고 다른 손에는 40년의 기다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버스 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9707번 버스라는 이름의 운명 위에서,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세월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 버스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란 것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희생이란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9707번 버스. 그곳은 이제 두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